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47살 남자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올 초 명절에 제가 겪은 일이 생각이 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늦게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아내도 나이가 많았는데 저보다 3살이 어린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내는 나이만 저보다 어리지만 능력과 스펙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결혼 전에도 골드미스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망의 존재였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직업이 화장품과 옷을 판매하는 사업가인데 본인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이 2개나 있고 직원 또한 30명을 둔 CEO였어요. 그리고 뷰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해 밖에 나가도 아내를 40대로 보지 않았죠. 너무 초반부터 아내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일개 은행원으로 이런 잘난 아내를 만난 게 행운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제게 먼저 대시를 한 것도 사실 좀 의아했죠. 아내와 저는 은행이라는 제 직업 특성상 서로 만날 기회가 더 많았는데 아내가 저희 은행 고객이었어요. 이런 아내는 매번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5번 창구에 있는 제게 와선 업무를 보곤 했는데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서로의 사정을 잘 알게 되었고 아내가 먼저 본인 이상형이라며 사귀어 보자고 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할 정도로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 만나는 사람도 없어 운명이라 여기며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아내는 10년 만에 태어난 그것도 아주 귀한 외동딸이었는데 처갓집에서도 엄청나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말로는 대학에 다닐 때까지 단 한 번도 걸어서 다닌 적이 없었대요. 장모님이 다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했다는데 그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둘 다 나이도 많고 혼기도 놓쳤으니 어차피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하자고 한 거죠. 저야 이런 여자를 만났다는 건 행운과도 같은 일이기에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처갓집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 장인어른은 곧 있은 마흔인 제 아내에게도 공주라고 부르며 우리 공주님 하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제 아내를 영부인으로 불렀는데 뭐 영부인처럼 살라고 영부인 합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 그날도 장장 6시간에 걸쳐 장인어른에게 본인 딸을 어떻게 대우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교육을 받았거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렇게 바르게 올바르게 잘 커준 내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 사실은 보내기 싫다고 하며 남자들은 다들 늑대라고 하는데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계속 내 딸을 사랑해 주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이런 장인 장모님에게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저려오는 다리를 몇 번씩이나 접었다 폈다 반복하며 맘고생 시키지 않고 잘 살겠다고 믿어달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서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광양에 사세요. 평일에 간다고 해도 차로만 4시간이 넘게 걸리니 부모님께서는 바쁜 너희 대신 우리가 직접 올라온다고 하셨고 부모님의 호의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부모님을 서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시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이시기에 참 순박하고 법 없이도 사시는 분들이시죠. 저희 부모님은 장인 장모님과는 달리 아내에게 무조건 고맙다고 했어요. 이런 아들이랑 결혼을 해준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숙제가 하나 다 끝난 것 같다며 고맙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무사히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슬슬 아내의 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살면서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겠나요? 근데 아내는 저랑 싸운 아주 사소한 싸움까지 본인 부모님한테 죄다 이루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장인어른에게 2-3시간씩 붙잡혀 정신교육을 받곤 했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직장 동료와 문자로 업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본 아내가 마치 제가 그 직원과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듯이 몰고 가 그걸 장인어른에게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인 장모님이 저희 은행까지 찾아와
어제 몇 시 몇 분에 누구랑 문자를 주고받은 거냐며 어떤 여직원이냐고 확인을 해야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결혼한 지 3달도 안 돼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그러다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이 왔고 저희 부부는 광양으로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아내는 광양까지 언제 내려가냐며 툴툴댔는데 막상 저희 집에 가도 어머니께서는 아내한테 일을 거의 안 시키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내를 좀 어려워하고 불편해 하셨거든요. 워낙 어머니도 평생을 시골에서 태어나 자라셨으니 도시 사람들을 보면 좀 어려워하세요. 이미지가 쌀쌀맞고 새침하다면서요. 근데 아내는 성격 자체가 새초롬하고 요염하니 더 가까이 하기 힘들어 하셨죠. 제가 결혼을 하고 첫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 동네 어르신들과 아줌마, 아저씨들이 축하한다며 저희 집에 인사를 오셨어요. 저희 동네는 아직까지도 이런 정문화가 남아있어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함께하는 풍습이 있거든요. 벌써 집에 가니 제 고향 친구 중에 장가 못 간 마을 이장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죠. 그러니 아내가 제게 살짝 다가와 자기야, 저 사람한테 쾌쾌한 냄새 나서 나 머리 아프려고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인사만 시키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서서 얘기 좀 하다가 다음에 또 보자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니 아내가 또다시 제게 다가와 자기야, 나 기름 냄새까지 맡으니까 더 머리 아프다. 나 1시간만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리고 명절인데도 이렇게 업무를 봐야 되네 하며 휴대폰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한테는 내가 말씀드리고 나갔다 올게 라고 했고 엄마한테 다가가 어머님, 저 업무 때문에 차에 좀 갔다 올게요. 한 1시간 뒤면 들어오니까 이해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니 저희 엄마도 아유 그럼 너 이렇게 새하얀 옷에 기름이라도 튈까봐 나도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는데 어여 가서 일 보고 와라. 이건 나 혼자 해도 된다. 라며 제 아내의 등을 떠밀더라고요. 그렇게 아내가 나가니 그제서야 저희 어머니는 트림을 한번 크게 끄억 하시곤 아따 며느리 봤다고 봤는데 아주 불편해 죽겠네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첫 명절이 아닌 매번 이런 식의 명절을 보내곤 했어요. 명절 때마다 업무를 핑계로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밖에 나가 차에서 업무를 보고 온다고 했죠. 저는 장시간의 운전으로 항상 3-4시간씩 방에 들어가 자곤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마 장인 장모님이 아내한테 그렇게 하라고 코칭을 한 건가? 음식 때문에 본인 딸이 고생할까봐 업무 핑계로 나갔다 오라고 한 건가? 라는 생각이요.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는 봤지만 봐도 본 것 같지 않게 매번 혼자서 명절 음식을 다 준비하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전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했죠. 그러니 어머니는 이렇게 나 혼자 하는 게 편해. 그리고 네 색시는 돈 버느냐고 업무 때문에 바쁜 건데 딴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비로 둬라 라고 하시며 괜찮다고 말씀을 하신 게 4년째 되던 올 초 설날이었어요. 올해 설날도 저는 장거리의 운전으로 방에 들어가 잠을 늘어져라 자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한번 잠에 들면 정신이 없이 잠에 자기 때문에 전화가 와도 오나 보다 하고 받질 않아요. 그러니 얼마 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오시며 건우야, 건이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왔는데 며느라이도 전화를 안 받고 너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걱정하시더라. 전화 좀 드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요란하게 울려댔던 전화가 장인어른의 전화였나 보다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에 들깬 목소리로 예 아버님, 저희 아까 전에 도착해서 집에 잘 왔습니다. 근데 주란이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라고 하니 10몇 통씩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가 안 된다며 우리 공주님은 어디 갔냐고 일하고 있는 거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아내의 행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아마 2-3시간 있다가 집으로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대번 큰 소리를 내시며 이보게, 아니 지금 그럼 우리 공주가 밖에 나가 있다는 건가? 자네는 지금 우리 공주가 전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이따 들어오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해? 아이 우리 공주가 언제 한 번이라도 손에서 핸드폰 떨어뜨리고 다닌 거 본 적 있나? 어서 나가서 찾아보게. 그리고 나한테 연락하게. 라고 하시는데 속으로
아니, 업무 보라고 밖에 나가라고 한 게 장인 정모님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걸 알면 저한테 불호령으로 전화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일단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만 연결이 되면 장인 어른한테 얼른 전화해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정말로 몇 통이나 했는데도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 겁니다.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아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아내는 전화도 안 받고 집 앞에 주차를 해둔 차 안에도 없는데 차 안을 보니 아내의 핸드폰이 거기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일단 아내부터 찾았어요. 이름을 부르며 동네 방네를 다 찾아다녔을 때였어요.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내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내가 돌아왔나 보다 싶은 생각에 얼른 전화를 받았고 어디에 있다 온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나 머리가 너무 아파서 바람 좀 쐬고 왔는데 아무래도 여기 근처 대학병원에 좀 다녀와야겠어 라며 병원에 갔다 올 테니 그냥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가자고 해도 혼자 다녀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데 원래 아내 성격이었으면 호들갑을 떨면서 아파 죽겠는데 나 혼자 어떻게 가냐고 같이 가자고 할 텐데 아내가 어쩐 일로 혼자 가겠다고 하는지 집에 불이 나게 갔는데도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출발을 한 듯 했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차를 타고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차가 한 대 보이는 겁니다. 저랑 같은 기종의 차였는데 번호판을 보니 아니 제 차였어요. 저는 급하게 아버지한테 차를 세워달라고 했고 차에서 내려 제 차 쪽으로 가니 또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나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때부터 아내의 미심쩍은 행동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미심쩍은 행동도 행동이지만 걱정되는 마음이 제일 컸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산 주변을 낱낱이 다 살피기 시작했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서로 떨어져 아내를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산 중턱까지 헉헉대며 올라가니 아내의 이름을 부를 힘도 없었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니 저 멀리 산 절벽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데 멀리서도 보이는 여자의 뒷모습에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새빨간 긴 머리에 어렴풋이 보이는 그 얼굴, 바로 저희 아내였거든요. 병원에 간다던 아내가 어떤 남자와 그것도 산 절벽에서 뒤엉켜져 있는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미친 듯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그 두 것들한테 갔고 제 목소리에 아내는 화들짝 놀라 그 남자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데 아내에 이어 그 남자까지 보곤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눈이 뒤집혀졌어요. 왜냐면 그 남자가 제 고향 친구인 마을 이장을 한다는 놈이었거든요. 저는 죽일 듯이 이 둘을 향해 달려들었고 아내와 친구놈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곤 저를 막아서더니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는데 저는 친구놈의 멱살을 잡으며 야, 이 미친 것들아, 니네 둘 지금 여기서 못 들라는 거야, 어? 라며 주먹이 얼굴까지 올라갔고 제 고함 소리에 아내를 찾던 아버지까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와 이 상황을 대충 눈치채시고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며 노발대발 하시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아내가 대성통곡을 하며 다가와 오빠, 나는 진짜 아무런 잘못 없고 저 아저씨 같은 오빠 친구가 먼저 나한테 찝쩍대면서 막 눈길을 보내고 추파를 던지고 그랬어. 나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어. 오빠 믿어줘 제발 이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데 그 소리에 제 친구놈도 가슴을 손으로 치며 야, 네가 먼저 나한테 농촌 남자에 대한 로망인가 모시갱이가 있었다고 했잖아. 나보고 농사일로 다 부져진 팔이 탐스럽다느니 순진한 내가 좋다느니 하면서 다음 추석에는 마구간에서도 만나자고까지 했잖아. 라는데 그 말에 아내가 제 친구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며 이 미친놈이? 내가 언제 그랬어? 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네? 오빠 진짜로 이 사람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나처럼 정주 지키는 여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아버님 정말이에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저 남자가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라고 하는데
제 친구는 친구대로 그게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하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정조를 지킨다는 여자가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게 정조를 지키는 거야? 라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어요. 그러니 친구놈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땅만 쳐다봤고 아내는 아니라며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아내에게 차 키를 빼앗고 그 둘만 남겨둔 채 니들 가만히 안 둘 거라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다행히도 차에 있던 블랙박스가 생각이 나 모든 걸 다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그 블랙박스에 찍힌 내용들엔 그동안 제가 몰랐던 모든 내용들과 엄청난 사실들까지 알게 되었는데 아내는 매번 명절 때마다 한두 시간씩 사라진 이유가 다 이 친구놈이랑 이 짓거리를 하려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놈의 말처럼 아내가 먼저 꼬리를 쳤던 게 맞았고요. 심지어 아내는 밤에도 만날 계획을 하며 더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했고 명절에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짜릿하지 않냐는 소리까지 해댔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무딘 성격을 조롱하는 말까지 했었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어느 자식이 가만히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 나를 기만한 것도 모자라 내 부모한테까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구나 하는 아내의 태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둘을 거기서 떨어뜨리고 집에 오자마자 이 모든 내용들을 장인과 장모에게 알렸고 명절 끝나는 날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장인과 장모는 제가 보낸 내용들을 보곤 전화가 와서 내 딸이 이럴 리 없다고 내 딸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냐며 방방 뛰시지만 그런다고 아내의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이 어디 가나요? 저는 아내의 진보다리를 싸서 집 밖으로 내던져놨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자기 말을 안 믿는 거냐고 난리를 치는데 블랙박스 얘기를 꺼내며 네 두 것들이 했던 모든 대화 내용들 들었다고 변명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올라가서 이혼 소송할 준비나 하라고 들어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특히나 어머니는 뒷목까지 잡으시며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셨고 저희 아버지도 어딜 그딴 짓거리하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냐며 썩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내는 한참 동안이나 집 밖에서 쭈그려 앉아 용서해달라며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하는데 이내 조용해지더니 집으로 올라간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명절이 끝나자마자 처갓집으로 가 이혼 소송할 거라며 그렇게 아시라고 했죠. 그러니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라며 그동안 우리가 자네한테 좀 무심했었는데 이제는 잘해주겠다고 약속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장인 장모한테 됐다고 했네요. 있을 때나 잘해주지 이제 와서 잘해준다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장인어른 전화만 아니었음 이 여자가 그딴 짓을 했는지도 몰랐을 텐데 장인어른이 마치 지표라도 알려주듯이 전화가 오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려주셨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완전히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진 꼴이었죠. 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두어 달이 지나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아내는 결혼 전에 지 몸이 망가진다며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 때문에 묶는 수술까지 했었는데 당연히 제 아이가 아니죠. 아내가 저를 만나러 왔다가 흘리고 간 초음파 사진을 장인 장모한테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손주 생긴 거 축하드린다고요. 그렇게 저는 5년간의 결혼을 마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해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어요. 시국이 이래 재판이 자꾸 미뤄지는 바람에 질질 끌고 있는데 아내는 하루에도 몇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걸며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고 있는데 제가 귀찮아서 연락처를 차단해버리니 제가 일하고 있는 은행으로 찾아와 업무 방해를 해서 이딴 식으로 계속 찾아오면 업무 방해로 신고하고 접근 금지 신청할 거라고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네요. 아내를 믿고 사랑했기에 그런 장인 장모의 찬밥 신세에도 참고 익숙해지겠지 싶었는데 5년 동안 버젓이 제 고향에서 이딴 짓거리를 했으니 참을 수가 없어 이혼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소송이 끝나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5년 동안 아내 때문에 제대로 된 남자 역할도 하지 못하며 살았는데 저도 이제는 해방을 시켜 인연이 된다면 다른 좋은 사람 만나 아이도 낳고 싶은 게 제 작은 소망이기도 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편안한 명절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